후반 나이에 뒤늦게 사춘기가 다시 찾아온 여자입니다. 2년 전에 하나 있는 아들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 보내고 났더니 마치 인생의 목표를 하나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 진짜 지금까지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고 이렇다 할 신혼생활을 즐겨본 적도 없이 바로 아이가 생겼고 태교하고 출산하고 애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아들이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육아에 집중했지만 그 후로 지금까지 남편이랑 똑같이 맞벌이하면서 살림까지 같이 했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새 가족 먹고 살면서 아들이 배우고 싶다는 각종 학원까지 보내줬고 할 거 다 하면서도 알뜰살뜰 돈 모아서 집 평수 넓혀가며 살았습니다. 남편 50대 초반, 제 나이는 40대 후반이지만 어느 정도 재산도 모았고 아들까지 남부럽지 않은 대학 보내놓으니 인생이 조금 허망하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이제 고생 끝났으니 앞으로는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지만 자꾸만 내 인생은 어디 있는지 찾게 되고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크게 싸우거나 결혼 생활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주말에 남편은 친구 만나러 나가고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태어나서 시집 가기 전까지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남편 만나고 결혼한 뒤로부터는 남편 집으로 옮겨서 집안 살림 해주고 애 키우면서 살아온 기분이고 50년 가까이 살아온 제 인생을 통째로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은 정말 짧았던 학창시절이 전부더라고요. 그 뒤로 공허함도 너무 심해지고 우울증도 점점 심해져서 한때는 이게 갱년기 증상인가 싶어서 약도 먹고 병원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누워있으면 괜히 눈물이 나고 나라는 인간은 평생 남편 밥 해주고 아들 키우면서 두 남자 인생을 뒷바라지하느라 다 써버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에 헌신했고 집을 사고 재산을 늘려가는 과정에 남편보다 제 의견을 훨씬 더 많이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얹혀서 살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온전히 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벌이가 큰 편은 아니었지만 운이 좋아서 재테크하는 것마다 다 잘 풀렸어요. 집을 사면 금방 오르고 땅을 조금 사면 몇 년 안 가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집 두 채와 월세 나오는 상가를 하나 갖고 있고 사실 저는 지금부터 일을 안 하더라도 노후 준비나 먹고 살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저희 결혼할 때 돈이 부족해서 가전제품을 중고로 구입했었습니다. 결혼 전 제가 모아둔 돈까지 전부 전셋집 얻는데 다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혼수는 우리 두 사람 있는 돈 없는 돈 닥닥 긁어서 딱 기분만 맞춰놓고 살림 시작했어요. 다른 건 중고건 아니건 큰 상관없었는데 세탁기가 처음부터 말썽이었습니다. 중고로 샀을 당시에도 10년은 되어 보이는 통돌이 세탁기였는데 탈수 기능이 시원찮아서 항상 빨래하고 나면 손으로 짜고 있는 힘껏 탈탈 털어서 널어야 겨우 말랐어요. 정말 세탁기 하나 사는 것이 소원일 정도였는데 아이 낳고 났더니 빨래거리가 3배, 4배로 늘어서 정말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빨래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큰 마음 먹고 세탁기를 새로 사줬습니다. 17년 전 사준 세탁기를 지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기능이 고장난 건 아니지만 요즘에 제 친구들 보면 전부 세탁기와 건조기가 같이 붙어있는 제품을 많이 쓰더라고요. 건조기를 예전부터 한번 써보고 싶기도 했고 기왕 사는 거 좋은 걸로 사고 싶어서 남편에게 이참에 세탁기 바꾸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TV에 광고하는 저거 있잖아. 건조기랑 세탁기랑 위아래로 붙어있는 거. 우리 세탁기도 너무 오래됐는데 저걸로 바꾸는 게 어때? 남편은 밥 먹다 말고 힐끔 보더니 저런 건 얼마나 하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대충 알아보니 가장 최신 모델에 좋은 건 300만 원 정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액을 듣자마자 남편의 인상이 확 구겨지면서 무슨 놈의 세탁기를 300만 원씩이나 주고 사냐고 저보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더군요. 전 건조기가 갖고 싶으면 세탁기는 멀쩡하니까 그냥 쓰고 건조기만 따로 구입하면 반값도 안 하지 않겠냐고 건조기만 따로 사랍니다. 물론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능이 멀쩡한 물건을
일부러 돈 주고 바꿀 필요는 없죠. 머리로는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집에 시집와서 20년을 헌신하고 살았고 거의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 먹고 살게 만들어놨는데 세탁기 하나 바꾸자는 말이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리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이랑 그 문제로 밥 먹다 말고 살짝 언쟁을 하다가 내가 왜 이 나이 먹고 세탁기 하나 마음대로 바꾸질 못해서 이러고 살고 있는 건가 생각하니 온몸에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설득하고 싶지도 않고 세탁기 사고 싶은 생각도 한순간에 싹 사라졌어요. 뒤늦게 남편이 사고 싶으면 사라고 했지만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이라고 보긴 힘들었고 오히려 제가 남편보다 더 아끼고 돈돈거리면서 살았죠. 원래 집에서 발언권이 남편보다는 제가 훨씬 세기 때문에 만약 그 상황에서 끝까지 사고 싶다고 우겼으면 사주지 않을 남편도 아니었지만 내가 내 집에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쓸 세탁기 하나 사기 위해 남편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했던 그 상황이 너무너무 싫어지더라고요. 돈이 아깝다는 듯 통해 있는 남편의 표정도 싫었고 그렇게 치사하게 세탁기를 바꿔봐야 제가 그걸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남편 빨래나 해줘야 한다는 현실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런 결혼 생활 다 필요 없고 나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집도 내 마음대로 꾸미고 내가 일해서 버는 돈, 내가 평생 모아놓은 내 돈을 눈치 안 보고 쓰면서 내 공간을 깔끔하게 꾸미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한 번 생각이 그쪽으로 꽂혀버리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 결혼 생활이 하나하나 짜증나고 싫어지더라고요. 남편이 밥 먹을 때 그릇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싫고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발 안 씻은 채로 바로 소파나 침대에 올라와 있는 것도 싫었어요. 양말 뒤집어서 던져놓는 거나 자고 일어나면 이부자리 정리 안 하는 것도 점점 눈에 거슬리고 꼴보기 싫어졌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화를 내거나 남편이랑 다퉈본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럴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남편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상상하기 시작했고 방 하나 주방 겸 거실 하나 있는 작은 집에 조그마한 마당도 딸려 있어서 나 혼자 어떻게 그 집을 꾸미고 살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상상으로만 혼자 독립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이 딱히 잘못한 건 없었지만 같이 한 집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숨이 막히니까 나중엔 인터넷으로 제가 혼자 살 만한 집을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가격은 얼만지, 지역은 어느 지역이 좋은지, 제가 더 늙어서 어디 한 군데가 아프거나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리기 전에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지금 안 하면 영영 못할 것 같았고 이걸 끝까지 참고 넘어간다면 먼 훗날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이때의 선택을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랑 남편이 지금까지 20년을 넘게 같이 살았고 대부분의 부부들이 비슷하겠지만 서로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살아왔고 각자 가정을 위해 어느 정도는 참고 인내하며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많은 날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저질러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에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둬버렸고 제주도에 멀리 바다가 보이고 마당이 딸린 작은 집을 3개월 단기 임대 계약을 해버렸어요. 남편에게 3개월만 나 찾지 말고 알아서 살고 있으라 해놓고 제주도 주소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훌쩍 떠나왔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된 혼자만의 생활은 제 상상보다 더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필요도 없이 집안일을 할 필요도 없다는 상황에 도통 적응이 되질 않는 겁니다. 아무도 저한테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생활이 익숙해지고 집주인이 가꾸던 작은 텃밭에서 채소도 따다 먹고 할 일이 없으면 마당에 잡초를 뽑거나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인스턴트 커피를 즐겨 마셨는데 제주도 생활 이후로 차를 많이 마시게 됐고 학창시절 이후로 읽어본 적 없던 책들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석 달 동안 남편과 아들에게 정말 최소한의 연락만 했으며 평소에는 핸드폰의 전원을 항상 꺼두고 지냈습니다. 혼자 여행도 다니고 비록 석 달 동안 빌린 집이지만 이것저것 꾸미고 가꾸면서 살다 보니 나만의 공간이란 것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나이 먹고 이제 와서 무슨 청승이고 주책이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꽉 막혀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꿈속에서나 그리던 작은 마당 있는 나만의 공간에서 석 달 동안 정말 행복하게 지냈고 지쳐있던 몸과 마음도 정말 많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달 말에 약속했던 석 달의 제주 생활을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갈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완전 이혼을 하거나 별거 하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저나 남편이나 가정을 깨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남은 인생의 동반자로서 이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부모로서 열심히 역할을 다했다면 앞으로는 남편도 저도 서로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지내기로 했어요.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 부부는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과 제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전원 생활을 하려고 강원도에 땅을 좀 사둔 것이 있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그냥 놀고 있는 땅이었죠. 엄청 좋은 전원주택 용지 같은 것도 아니고 동네 지역 주민도 다 연세가 많고 사람들이 다 떠나서 몇 가구 남지 않은 곳이었어요. 흔히들 말하는 시골 텃세 같은 것도 없고 너무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라 탈인 곳입니다. 처음 땅을 샀을 때는 거기에 별장을 짓고 주말에 내려가서 생활을 할까 싶었지만 건축비도 아깝고 주변에 풍경 좋은 곳도 없어서 별장으로 쓰긴 애매하더라고요. 그곳에 돈을 조금 들여 작은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실평수 6평짜리 작은 농막이에요. 저 혼자 주말마다 내려와서 그 집을 두 번째 집처럼 꾸미고 살 생각입니다. 농사 지을 땅도 충분해서 조금씩 이것저것 심어보고 차차 그 양을 늘려나갈 거예요. 남편은 아직 4년 5년은 직장을 더 다녀야 하는 사람이고 지금 당장 시골 생활의 뜻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저 혼자 먼저 내려가서 사는 걸로 합의했어요. 이미 업체도 선정해서 계약했고 얼마 후면 공사 시작입니다. 평일에는 보통 혼자 지내다가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지낼 생각이에요. 아들한테도 제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제 생각을 다 해주는지 고맙기만 하네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20년 동안 정말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집안일하고 수험생 아들 뒷바라지까지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냈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 세 식구 먹고 살았고 남편이 벌어서 가져다주는 월급 모아서 착실하게 한 푼 두 푼 살림도 늘려나갔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라며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다 늙어서 호사를 부리며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땅에 나만의 집을 짓고 조용히 텃밭 일구면서 살겠다는 것이 너무 무리한 욕심은 아니잖아요. 나이 먹고 생긴 갱년기와 또다시 찾아온 사춘기를 이해해주고 뒤에서 지지해주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에요. 제가 시골에 집을 짓고 이사를 가더라도 일주일에 3, 4일은 지금처럼 같이 지낼 건데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 시골집 계약을 하고 어떻게 지어질지 설명을 들었더니 벌써 마음이 설레어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콩알만한 작은 집이지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밀 생각이고 마당에도 예쁜 꽃이 피는 나무를 심을 거예요. 사실 땅값을 포함해서 시골집 짓는데 그리 큰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진작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걸 결정 못 내려서 멀리 돌아왔구나 싶더라고요. 엄마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걸 부족함 없이 다 해줬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할 의무를 그동안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와 동시에 제가 하고 싶은 삶을 조금 더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살아야 남편과 아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면 분명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혼자 해보려고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